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8월 1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빠졌네요. 네. 어제 주요 지수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5, S&P 500 마이너스 0.8,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정도 넘게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업종이 약세를 보였는데, 어제 특히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부동산 섹터 1% 넘게 하락했고, 자유소비재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뭐 IT, 헬스케어, 금융, 산업재, 필수소비재, 에너지, 소재 이런 섹터들 다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10년물에 또한 4bp 오르면서 4.25%가 됐고요. 또 2년물이 1bp 오르면서 4.97%, 거의 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 국채 발행이 영향을 좀 미치나 봐요. 네, 4.25%까지 또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또 빅테크 쪽 살펴보시면 대체로 다 하락 마감했는데, 테슬라가 3% 넘게 하락했고, 메타도 한 마이너스 2.5, 아마존, 엔비디아, 넷플릭스 다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약세 정도 기록했고,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의 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많았을 때는 막 5, 60개도 있었고, 최근에는 한 20개 정도 됐었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해서 한 3개, 4개 정도 종목만 52주 신고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라일릴리는 52주 신고가 유지하고 있고, 시총도 519 빌리언 네, 달러로 헬스케어 쪽에서 1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나 천연가스 다 2% 정도씩 하락했습니다. 유가 배럴당 79.4달러, 천연가스 2.6달러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가, 천연가스 빠지면서 에너지 섹터 그리고 에너지 종목들도 좀 약세를 보였었던 것 같고, 반도체 쪽 보시면 필반지수 어제 2% 넘게 하락했는데 AMD가 마이너스 3.7, 그리고 엔비디아도 1% 정도 하락했고, 마이크론도 1.7% 정도 하락했습니다. TSMC만 약간 강보합 정도 기록을 했었고,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리오프닝 쪽 보시면 카니발 마이너스 2.6, 라스베가스 샌즈 마이너스 1.9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리비안만 한 1.3% 정도 올랐고, 나머지 GM이나 포드, 루시드 다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필수 소비재 쪽은 그래도 조금 덜 빠진 것 같습니다. 어제 월마트라든지 코카콜라, 코스트코 다 강보합 정도 기록을 했고, P&G는 한 1% 넘게 하락했는데, 어제 또 소비재 기업들인 타겟이라든지 TJX 이런 회사들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실적 내용은 뒤에 이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11월 달부터 미국 시장이 10월 초, 12월 11일 요때 바닥치고 올라왔으니까 거의 10개월 올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개월 동안 이제 랠리를 보이다가 지난 3월 달에 은행 사태가 있었을 때 네. 살짝 한번 그때 약간 느낌이 윗소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한번 이제 속임수 주고 올라가는 그걸 전문용어로 이제 윗소라고 우리가 파생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윗소를 주고 그러고 나서 3, 4, 5, 6, 7, 8월 초까지 거의 6개월 랠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3파 상승하고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상승세가 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장에서 이제 뭘 살 건가 그런 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작년에 잭슨홀 미팅은 앞두고부터 주가가 빠졌었는데 그게 어닝 시즌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일어났던 현상인데 이번에도 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요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 펀더멘탈이 좀 약해지는 섹터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보면 이제 전기차 쪽에서 자동차 인하 가격을 또 인하하면서 자동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가장 이제 치열하게 그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반면에 작년에 그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가장 또 매출 성장이 좋게 나타나는 섹터도 뭐 자동차 부분인데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한 2, 3주 전부터는 약간 필수 소비재가 강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나스닥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밸류에이션도 좀 목이 차다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이 또 약간 착해지는 구간이고 거의 조정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 거의 마무리되고 한 20, 30% 정도의 가격 조정이나 뭐 기간 조정 정도 거치면 또다시 10월 달 전후로 해가지고는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비트코인을 봤더니 비트코인은 여전히 29,000 정도에 딱 머무르고 있네요. 이런 모습 보면 일단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한 달 동안 좀 빡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FOMC 지난 7월달 FOMC 회의 의사록이 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 김상훈 위원님 거 자료를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참가자가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선호하거나 그러한 제안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이 제한적인 영역에서의 통화정책 기조로 인해 위원회 목표 달성 위험이 더 양면적이라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부분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참가자들은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 QT 종료는 필요 없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출 및 실질 경제 활동 지표가 예상보다 강해졌으며 24년 그리고 25년 소폭의 실업률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FOMC 그 멤버들의 올해 침체 전망 의견에 철의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넘버 오브하고 커플 오브 요 뉘앙스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카플은 그냥 한 두 명 정도. 네. 이거 넘버 오브는 여러 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은 넘버 오브는 좀 다수의 참가자들이 그리고 커플은 좀 몇몇 참가자들이 좀 약간 요는 뉘앙스다 그죠? 그렇습니다. 넘버 오브가 오히려 더 많은 숫자다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후에 CME 페드워치 금리 인상 확률 보시면은 9월 달은 일단 동결 확률이 88%, 그리고 인상 확률 25bp 인상 확률이 12%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동결 확률이 61%, 25bp 인상 확률이 36% 정도 나오고 있어서 이 36%가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25bp 인상 확률 36% 나오고 있고 또 12월의 동결 확률은 59%, 25bp 인상 확률은 3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의사록 내용이 약간 또 좀 매파적인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12월 달에 25bp를 올릴 확률이 또 30%까지 갔다는 말은 또 은근 걱정을 한다는 얘기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10년물이 금리가 자꾸만 치고 올라오니까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페드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틀려가지고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말 설마 또 올리려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사록 내용 상호 씨 코멘트 하실까요? 네. 다 읽어봤는데요.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지금
그 여기는 뭐 자세히 안 적혀놨는데 파이낸셜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네.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거기에 이제 은행 섹터 관련된 그 컨선이 있고 또 미국 국채 발행 국채금리. 관련해서 미국 네. 그 재무 국채 발행 관련해서 지금 연준하고 기민하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오늘 의사록에도 언급됐듯이 지금 연준의 그 RRP인데 그 뭐죠? 영레포 잔고가 지금 2조 달러 정도 돼 있는데 재무부가 3분기에 발행하기로 한 국채가 1트릴리언 그리고 4분기에 600빌리언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발행량 자체를 그 영레포 잔고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그 의사록 이런 데서 그 비둘기적 스탠스를 보이게 된다면 단기 금리가 일단 충격을 받겠죠. 하방 압력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레포 잔고의 영레포 금리, 그러니까 은행들이 예치했을 때 연준이 주는 금리 있잖아요. 그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또 시중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면은 영레포에서 돈이 안 빠져나가잖아요. 시중 금리로.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은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중 금리가 하방 압력을 받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거는 올해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 자체를 영레포에서 흡수하는 영레포를 통해서 영레포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그 채권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기 위해서는 지금 코멘트들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코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액면상으로는 뭐 그 코멘트가 매파적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엄청난 채권 발행물을 갖다가 소화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 미국이 방금 얘기하셨듯이 예. 1트릴리언 달러의 채권을 새로 찍어야 되는데 예. 그 금리를 좀 낮게 찍는 게 좋지 않나요? 그 지금과 같은 이런 고금리로 계속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그게 상당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될 건데 그게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5.25에서 5.5%잖아요. 그런데 그 연준에서 은행들이 연준에 맡겨놨을 때 받는 이자가 있는데 그게 0.05% 5bp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5.3%로 받을 수 있는데 그 트레저리 빌 자체가 그 금리보다 낮게 되면 은행들이 그 영내부 잔고에 계속 예치해 놓고 이 발행물 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영내부 잔고의 금리는 예치 금리는 5.3%로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1개월이니 3개월이니 6개월이니 이런 것들이 5.4%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내부에 있는 은행들의 예치금 자체가 채권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그 의사록에서도 나왔듯이 그렇게 그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들이 영내포에서 잘 빠져나가서 잘 소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거는 아직까지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의사록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MMF 잔고가 한 5,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금 잔고가 한 17조 트릴리언이고 예. 그다음에 영내포 잔고가 2트릴리언이 좀 넘습니다. 그렇죠. 예. 2.2 트릴리언 정도 있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좀 더 고무적인 게 여기 오늘 의사록에서 또 얘기했는데 MMF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잔고 중에서 그 영내포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영내포에 투자된 그 금액들이 채권 발행으로 어쨌든 좀 옮겨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영내포 MMF에서 영내포에 투자된 그 수준의 규모의 자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영내포는 이거는 이제 뭐 초단기 자금에 대한 금리이다 보니까 예. 좀 장기채에 투자했을 때 금리가 앞으로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장기채가 소위 말해서 이제 듀레이션이 긴 채권에 투자했을 때 먹는 그 캐피탈 게인이 훨씬 크다. 예, 이런 느낌이 났을 때 이 장기채에 대해서 돈이 몰리면서 예, 금리가 뚝 떨어질 건데. 아직까지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금리가 확 떨어질 거다라는 이 믿음을 못 주다 보니까 예. 거기다가 그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까지 이제 강등하면서 그죠. 미국 채 금리가 또 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단기 금리에 이렇게 돈이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특징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특징 종목 어제 테슬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국 쪽에서 또 한 번 차량 가격 인하를 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비싼 모델인 S와 X의 가격을 인하했는데 모델 S 같은 경우 80만 9천 위안 정도에서 75.5만 위안으로 인하했습니다. 약 한 1억 4천억 1.4억 정도 되는 차량 가격이고요. 네. 모델 X는 89.9만 위안에서 83.7만 위안으로 인하하면서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량 가격을 인하했고 최근에 가격 경쟁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경쟁력 약화 좀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어제 차량 가격 인하하면서 주가 한 3.2%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뒤이어서 어제 실적 발표 있었던 기업들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타겟 실적 발표를 했고 어제는 3%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출액 전년 대비 5% 감소했고 EPS는 한 1.8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타가 좀 났는데 1.8 정도 나오면서 컨센서스 1.39를 상회했습니다. EPS는 컨센을 상회했고 매출액은 컨센보다 낮게 나왔고 약간 혼조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매출 총이익률 27%, 영업이익률 5%를 기록을 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 YY로 5.4% 감소를 했고 총 거래 건수도 YY로 4.8% 감소를 했습니다. 재고는 12.86빌리언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전년 대비 17% 감소를 해서 좀 재고 관리는 그래도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는데 기존에 7.75에서 8.75 EPS를 제시했는데 이번에 7에서 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주가는 3%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CEO 코멘트 쪽 보시면은 매출 매장 및 트래픽이 7월에는 개선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금리 상승, 높은 물가, 그리고 높은 생활용품 가격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코멘트를 했고 또 회사의 CFO는 매출 부진의 영향을 찾기는 어렵다. 음식, 에너지, 임대료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지불하지만 의류나 가정용품, 장식품 등의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들은 사람들이 덜 구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소비 제품들만 더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것 같고 또 올해는 사업의 수익성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 할인점들의 할인율은 낮추고 운송비를 줄이고 또 제품들의 가격은 인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익 개선에 힘쓸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타겟은 이렇게 나왔고요. 또 다른 그 소매 업체 TJX인데 여기는 실적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4% 어제 주가 넘게 올랐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EPS는 85센트로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한 10.4% 정도 기록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 동일 매장 매출이 6% 증가했습니다. 특히 마맥스라고 하는 사업부 쪽에서 동일 매장 매출이 8%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타겟에서의 소비는 줄이고 있지만 이 TJX에서는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7월 말 기준으로 재고가 6.6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2분기 말 7.1빌리언 대비해서 재고가 계속 감소 중이다라는 코멘트를 했고 재고 처리를 위해서 다른 소매 업체들보다 할인을 크게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분기는 매우 좋은 출발을 하고 있고 특히 TJX의 호응 굿즈라는 사업부가 있는데 이쪽 동일 매장 매출은 여전히 양호한 상태다. 전년 대비 4%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가이던스도 다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동일 매장 매출을 기존에 한 2%에서 3%대를 전망했는데 이번에 3%에서 4%대로 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고 EPS 같은 경우도 3.66에서 3.72를 제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준의 EPS를 제시하면서 어제 주가는 4%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특이하네요. 타겟의 동일 매장 매출은 마이너스 5.4%가 나왔는데 이 회사는 6%가 네, 증가를 그렇습니다. 했고 또 두 회사의 가이던스랑 이래 실적이 조금 다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 모두 주가는 또 3% 예, 4%씩 맞습니다. 오르고 네, 좀 헷갈리네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두 개 정도의 회사가 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놉시스랑 시스코 시스템스인데 시놉시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제 주가는 2% 정도 하락했지만 현재 시간에서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고 EDA라고 하는 전자 설계 자동화 쪽을 하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한 65빌리언 정도 되고 어제 종가 기준 428달러, 12개월 포워드 PER 36배, PBR 9.6배, ROE는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EDA, 이 반도체 회로 설계 및 검증을 할 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 회로나 그 회로 시뮬레이션 그리고 오류 등을 검증할 수 있어서 설계 과정에서 효율성을 올려주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시놉시스가 한 32%, 또 케이던스가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회사가 그 EDA 이쪽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년도 23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한 1.5빌리언 정도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EPS는 2.88, 컨센서스가 2.75인데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고 영업이익률은 35.3%를 기록했습니다. 야, 영업이익률이 35%나 네. 나오는 회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별로 쪽 보시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EDA 사업부 쪽에서 매출이 1빌리언 달러 나오면서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전체 매출 비중 한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EDA의 사업부만 OPM이 4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디자인 IP 이쪽에서는 매출 비중은 작습니다. 350밀리언 정도 되고 전년 대비 12% 증가, 영업이익률은 25%,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이쪽에서도 매출의 비중은 되게 작습니다. 133밀리언 달러, 영업이익률은 17% 되고 있어서 EDA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요. 영업이익률도 가장 높아서 이 회사는 EDA를 가장 잘하는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역별로도 매출이 나오는데 북미 쪽 NA에서 654밀리언 전년 대비 11% 증가하면서 매출 전체 비중의 약 44%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유럽, 한국, 중국, 기타 이렇게 또 나눠주는데요. 한국 쪽에서 매출이 164밀리언 달러 전년 대비 31%, 또 한국 쪽에서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연간 가이던스 쪽 보시면 다 종전 가이던스 대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전에 매출을 5.79에서 5.83 빌리언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5.81에서 5.84 제시를 하면서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EPS 같은 경우도 10.77에서 10.84를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11.05
11.04에서 11.09로 내 가이던스 상향 조정했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주면서 시간 외에서 주가도 한 2%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컨퍼런스 콜 이런 거 진행 중에 있어서 자세한 코멘트는 없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이 사신이라는 분이 또 사장 겸 CEO로 임명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성장률을 14%에서 15%로 높이고 EPS 성장률 같은 경우 YY로 24%에서 25%의 성장을 기대한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던 회사인데 네. 이렇게 그 OPM이 높은 줄은 몰랐네요. 맞습니다. 특히는 반도체 전자 설계 자동화 관련돼서 그리고 네. 반도체 회로를 설계 및 검정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부분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지금 AI 네, 열풍에 그렇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왠지 수혜를 받는 기업인 것 같은데 네. 한번 공부를 제대로 네.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렇게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진 않았거든요.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진 않아서 한 65빌리언인데 아, 그래요? 이번에 또 AI나 반도체 그리고 또 특히 EDA 이쪽에서 네. 이 시놉시스랑 케이던스 두 회사가 가장 큰 MS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이나 그쪽에서 AI와 관련한 내용 또 이런 거 있으면 네, 또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그 시스코 시스템즈는 AI와 관련한 코멘트가 약간 나왔는데 시간 외에서 한 2.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네트워킹이나 하드웨어, 보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그냥 네트워킹 서비스다. 네트워킹 쪽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도 꽤 큽니다. 216빌리언, 종가는 한 53달러, 12개월 포드 PER 기준으로 13배, 그리고 PBR은 4.3배, ROE는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회계연도로 24년 4분기 매출액을 발표를 했는데 15.2빌리언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EPS는 1.14달러로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GPM 매출 총이익률 64%, 영업이익률 35%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사업부별로 보시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프로덕트랑 서비스 두 가지입니다. 프로덕트가 전체 매출 비중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 11.65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ARR이라고 하는 Annual Recurring Revenue인데 그냥 매년 연간으로 반복되는 매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4.3빌리언, 전년 대비 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의 프로덕트를 조금 더 또 브레이크 다운해서 보시면은 서큐어 이쪽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사업부인데 8.125빌리언 정도 나오면서 전년 대비 33%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등 이런 쪽도 1.3빌리언 매출 나오면서 3% 증가했고 콜라보레이션 이쪽에서도 1빌리언 정도 매출 나왔는데 전년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하는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50% 정도가 넘어가고 YY로도 34% 가장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이쪽이 다 AI 쪽과 관련한 사업부 쪽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도 보시면은 북미 쪽이 매출 비중 한 50% 정도 더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유럽 쪽이나 등등 매출 전년 대비 10%, 아시아 쪽도 전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 쪽 보시면 EPS 4.01에서 4.08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매출 같은 경우 57에서 58.2빌리언인데 이쪽에서도 컨센서스와 부합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CEO 코멘트 보시면은 자사주 매입을 늘릴 것이다. 그리고 시스코는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업체인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들로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고 또한 생성형 AI 관련 수요 급증을 잘 활용하고 있다.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 장비들의 주문도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 장비 쪽 사업부가 YY로 또 33%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코멘트 쪽에서도 네트워크 장비 주문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AI 관련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고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코 시스템즈를 보실 때는 그 네트워크 장비 쪽이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닷컴 버블 당시에 최고의 또 예. 대장주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최근에 이 실적 가이던스를 보니까
이 반도체를 비롯한 IT 생태계가 예. 지금 나쁘지 않구나. 예,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다 전방에서 예, 반도체 전방 산업에서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내용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징 종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지표도 별게 없습니다. 실업 네. 주간마다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안 제조업 지수 이렇게 2개 정도가 있는데 둘 다 장천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밤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 자체는 이틀 동안 빠지면서 또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어제 저녁이나 밤이나 쭉 유튜브 경제 유튜브에서 어떤 걸 우려하고 있나 봤더니 뭐 중국발 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는데 제가 그 광복절에도 책을 한 권을 쭉 읽었었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에는 5번의 리세션이 있었는데 9번의 리세션 경고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네, 그 리세션에 대한 경고가 지나치게 좀 많다. 네, 그리고 또 그 책이 약간 투자자들의 심리, 확증 편향이라든지 소유 편향, 뭐 여러 가지 우리 투자를 망치게 만드는 이 내적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이 인간이 그동안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게 위험 회피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조그마한 리스크에도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성향,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주식 시장을 이루고 있는 게 다 기업이니까요, 그죠? 피터 린치가 그랬나요? 주가 뒤에는 기업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경영 성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경영 성적에 대한 가이던스 이런 거를 쭉 읽다 보니까 오늘은 시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내용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뭐 타겟이나 사실 TJX나 이 부분도 보면 왜 주가가 올랐을까 보면 하나 두 회사가 그 공통점이 있는데 재고가 줄어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쪽도 사실 재고가 많아서 크게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매출에 비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이 재고가 거의 이제 소진이 끝났구나 뭐 이런 느낌도 줘서 기업들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 대원 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